아니 그냥 저는 아까 누가 저를 제일 잘 알죠? 부모님 이랬는데 저는 과연 부모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까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다른 모든 타인보다 나를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야. 아니라고. 아니, 난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거는 사실 정말 부모님들의 착각이에요. 저는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누구보다도 부모님이 자식을 몰라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디 가면은 알잖아요. 다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래. 그럼 그런 애는 도대체 누구야? 부모들이 사실은 제일 모르는 경우가 많고, 네. 왜냐면 저 빼고 세 분은 다 부모님이세요. 그래서 저랑은 좀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에서 그렇게 내가 너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내가 누구보다 네 편이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세부터가 정말 일반적인 토킹이 되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딴소리를 걸고 싶었는데. 이런 구별로. 자, 그럼 이제 김 작가께서는 무슨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소설가지만 저가 심리학의 전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에서 부모님의 존재는 어떤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학생들은 대체로 부모님이랑 관계가 좋은 편인 것 같아요. 대화도 많이 된다고 하고 내가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도 관심을 가져준다고 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체로 호의적인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또 부모님이랑 관계가 좋은 편인 집단에서 내가 부모님이랑 갈등이 있으면 더 드러내기 어려운 것도 있고 여기서 손 들어보라고 하면은 사실 나오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중요한 건 지금까지야 여러분들도 좋은 대학 가는 게 목표고 부모님들도 좋은 대학 가는 게 목표고 그거 말고는 별달리 생각할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잘 지내왔지만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본격적인 진로를 향해서 가려면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또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될 거잖아요. 안 될 수도 있지만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랑 입장을 역지사지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기의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난놈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고등학교 때 꿈이 있었어요? 없었어. 그냥 좋은 대학 가는 게 꿈이었잖아요. 그것도 없었어. 나는 내가 왜 사나? 내가 왜 태어났나? 이거에 대한 그래서 철학한 거야. 이런 고민에 대한 답을 얻고 싶었어. 모태처럼. 그래서 철학인 거야. 이렇구나. 슬퍼.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때 가장 우리가 고민이 별로 없었던 게 부모님의 목표와 나의 삶의 목표가 아주 우연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게 큰 고민 없이 일치하는 시기가 되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게 되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많이 하고 나서부터는 이상하게 부모님과 나와의 생각이 아주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엄청난 갈등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근데 심리학에서는 부모님의 존재가 그렇게 이제 나랑 목표가 달라서 갈등하는 거 이상이죠. 여러분들에게 이제 심리학에서 보는 부모님의 존재는 뭐냐면 내가 세상을 파악하는 기본적인 틀 자체를 부모님이 만들어요. 왜냐면 아주 아기 때는요 부모님이 신이에요. 부모님한테 나의 생사 여탈권이 달려있어요. 진짜 아기 때는 내가 배고프다고 울면 밥 준 사람 엄마고 내가 추울 때 따뜻하게 감싸주는 엄마가 안 해주면 부모가 안 해주면 아무도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무의식적으로 부모님의 어떤 그런 성향을 세상의 성향이라고 파악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아마 지금까지도 그럴 거예요. 어른 돼서도 이게 계속 남아있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감싸주는 분이면 세상은 좋은 곳이야. 나한테 호의적인 곳이야. 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부모님이 굉장히 엄하고 비판적인 분이면 세상은 되게 나한테 대해서 가혹하고 나를 판단하는 곳이 세상이야. 또는 부모님이 나를 잘 안 돌봐주고 방치하고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했으면 세상은 험난하고 자유는 있지만 내가 알아서 헤쳐나가야 되는 곳이야. 라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생겨난 그럼 여러분 그럼 세상은 그럼 어떤 곳이에요? 답이 있어요 이 중에?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해요, 세상에는. 우리 부모님 같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복합적인데 내가 기본적으로 우리 부모님의 성향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어렸을 때 부모님이 뭔가 나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나 상처를 줬다 하면 그 트라우마가 일생 극복되기가 힘들어요,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나이 먹어서도 우리가 심리적인 문제를 계속 겪는데 계속 부모님을 소환하는 경우가 많아요. 심리학에서도 우리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고 나는 계속해서 비슷한 문제에 부딪힌다. 그래서 여러분 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있잖아요. 연애하는 드라마. 제가 오글거글 보지 못하는 그런데 보면은 꼭 남자 주인공이 엄청난 상처가 있어. 어렸을 때. 지금 잘 살았는데 부모님한테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엄청난 상처가 있는 거예요. 트라우마. 그래서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여자 주인공한테만 열지. 그래서 네가 내 상처를 치료해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가 사실 실제로 많아요. 그 남자가 그렇게 잘생겨지지 않았을 뿐이지. 예. 돈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그 경우 정말 많아요. 내가 부모님한테 받은 상처를 어떤 연인이나 배우자한테 치유받으려고 연애를 하는 경우가,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실제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문제는 상대방이 그러면은 나의 어렸을 적 부모님의 그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이냐? 그렇게 남한테서 상처를 치유받을 수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부모님한테 내가 상처 받았으니까 그걸 누군가 치료해줘야 돼. 이런 마인드 자체가 그 사람이 온전한 인간으로 성숙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상처를 어떻게 받아줘요? 그게 얼마나 피곤해요.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잘생기고 돈이 많은 남자라도 그거는 질려요. 근데 심지어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걸 어떻게 받아주냐고 누가. 그래서 옛날에는 심리학에서 상담하고 이렇게 하고 치유를 할 때 부모님과의 그런 안 좋았던 거를 계속 떠올려 보라고 했어요. 네가 이런 상처를 받았으니까 네가 그거를 이제 떠올려서 부모님을 극복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요즘에는 그게 되게 효과가 없다는 쪽으로 많이 기울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었던 것 자체에 너무 집착하면은 그걸 극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부모님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 뭐 이런 거예요. 되게 재밌는 건데 어떤 애가 옛날에 우리 부모님이 집에 사람을 그렇게 많이 불렀어. 부모님이 사람을 부르는 걸 좋아하는 거지. 집에 맨날 사람이 북적북적해. 그래서 저는 그런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저도 사람 많은 걸 좋아하고 북적북적한 걸 좋아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사람을 불러대서 난 그게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없는 데가 좋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 됐다. 이렇게 진술해요. 뭐가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원래 걔는 성격이 그런 거야. 원래 어떤 애는 북적북적한 걸 좋아하고 어떤 애는 원래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게 부모님 탓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성향 자체가 부모님한테 타고나서 유전자의 성향이 있는 거지 부모님의 영향으로 성격이 만들어지진 않아요. 성격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부모님의 양육 환경의 영향이 없다는 게 밝혀졌어요. 과학적으로. 근데 그냥 어렸을 때 원래 그렇게 성향 타고난 애는 부모님은 잘 맞았던 거지. 그리고 아닌 애는 부모님은 안 맞았던 거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부모님 핑계를 대려는 것 자체가 온전한 어른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길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먹으면은 그냥 내가 부모님을 절대자였잖아. 옛날에는 세상이 이럴 거야 다 생각을 했는데 나이 먹으면 친구들 부모님 얘기 듣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부모님도 다 다르구나. 나랑 그냥 맞고 안 맞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닌 거죠. 내 부모님이랑 나랑 너무 안 맞았어도 내 죄가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부모님이 100% 옳은 게 아니니까. 부모님이 세상이 아니거든요. 내가 세상하고 안 맞는다는 게 아닌 거지. 그래서 그런 거를 부모님을 객관화시켜서 보는 거, 부모님을 나와 똑같은 하나의 인간으로 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온전한 어른으로 성숙하는데 가장 큰 어떤 관건이에요. 근데 이게 많이 쉽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또 하나는 부모님 네네. 정리는 무슨 얘기냐면요. 부모님이 여태까지 여러분들 살아오는 데 있어서 세상을 보는 시각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에 많은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각자 나름대로의 개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탓을 하기 상당히 쉽지만 알고 보면 부모님과 성향이 안 맞는 것 뿐이지 부모님과 자기는 별개의 사람이다. 네, 여기에 대한 판단을 확실하게 해야 본인이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님이 왜 아니 학생들이 감동하는데요? 아 그래요? 정리맨이에요 정리. 정리를 아무것도 안 했어. 아니 친구들 살짝 해서 살짝. 좀 띄워주게 받아 먹어. 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 드라마 얘기를 계속 해볼까요? 자, 그 드라마에서 그 상처받은 잘생기고 돈 많은 남주가 그 마음씨 착하지만 가진 것은 없는 여자가 사랑에 빠졌어요. 그럼 여기서 누가 제일 싫어할까? 여자친구. 남자! 엄마가 제일 싫어하지. 엄마가 나타나. 그래가지고 돈을 막 뿌리면서 이거 먹고 떠오자! 이러고 근데 자기 아들한테 가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면서 이제 태학을 부리기 시작을 해요. 네, 이거는 극단적인 예지만 이 또한 굉장히 현실에 많은 예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죠? 이건 누구의 문제일까요? 엄마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이 여러분을 왜 잘 모르죠? 여러분 부모님이 아무리 똑똑한 분이라도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잘 판단 못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누구보다 나를 잘 알아야 되는 부모님이 누구보다 나를 몰라. 왜 그래요? 자식을 객관화시켜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객관화시켜서 보기 힘들죠. 부모님이 어렸을 때 나의 세상이었으니까. 부모도 마찬가지야. 자식은 내 세상이고 나예요. 또 다른 나. 근데 또 다른 나예요?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어떤 애가 태어날지 몰라요. 엄마도. 생각을 하지. 또 다른 나라고 생각하고 내 다른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엄마가 얘는 나랑 그냥 다른 인간이고 제일 사랑하고 소중하긴 하지만 크면 자기 인생 살 거고 이렇게 자식을 자기 품에서 온전한 하나의 인간으로 떠나보내지를 못하는 부모님이 많아요. 그런 부모님이 있겠죠. 성숙한 부모님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부모님한테서 떠나야지 성숙을 하듯이 부모님도 자식을 떠나보내야 성숙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인간으로.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왜 그런 드라마가 그렇게 많냐. 부모님들이 자기 인생을 살아보지 못했어요.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죽을 고생하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자식이라도 편하게 살게 해야지. 근데 자식은 그런 마음으로 키웠더니 자기 인생 살겠대. 이상한 여자 만나고. 그러면은 부모님이 충격을 받게 되죠. 하지만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부모님이 살아온 목적이랑 얘가 그런 부모님 목적대로 살아야 되느냐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님들이랑 갈등을 겪게 된다면 부모님 또한 성장을 하느라고 힘든 시기구나. 이게 성장 40 사람이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나이 30 먹으면 성장하는 아니에요. 40, 50 계속 평생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엄마가 그러니까 부모님이 성장을 진짜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그분 문제예요. 그분이 성장을 못해서 나를 떠나보내지 못했더라도 내가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하고 싶으면 거기서 벗어나서 부모님을 버려야 돼요.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우리 부모님은 나를 키워주셨고 고맙지만 객관적이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인간이구나. 내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 매달고 우리 부모님은 왜 그래? 라고 생각하고 엄마한테 계속 상처받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나는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없으니까 나라도 성숙한 인간이 돼야지 라고 생각하고 성숙하지 못한 부모님의 밑에서 태어나는 것을 나의 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그거랑 상관이 없어. 내가 그 부모님 택해서 태어났나요? 그렇기 때문에 난 또 하나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렇죠. 이런 거죠. 근데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게 이제 부모님을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화시키는 게 필요하고 부모님도 자식을 객관화시켜야 서로 온전한 성인으로 마주볼 수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되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감사함과 객관화가 섞이기 시작하면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도 인생 최대의 투자처가 누구일까요? 당신이 내 돈을 그렇게 많이 썼고 내 시간을 그렇게 많이 잡아먹고 몇십 년 동안 최고의 관심과 정성을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항상 같이 교집합으로 섞여 있는 게 저는 감사함 때문이라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서운한 이유 중에 하나도 야씨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너는 고마운 줄을 몰라 라는 감정. 그 다음에 자식이 부모를 객관화시켜서 쳐다보려고 하더라도 나 부모님께 이르면 뭔가 죄 짓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여태까지 받은 게 많은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 감사함이라는 감정이 뭔가 객관화를 시키는데 방해를 많이 하는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그렇기는 한데요. 사실 이렇게 말하면은 너무 충격받으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된다는 그 이념은요. 물론 부모님한테 효도하면 좋죠. 그리고 잘 지내면 좋죠. 부모님한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낳아달라고 했어요? 아니야. 부모님이 낳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낳고 싶어서 낳은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도 자식 낳을 거니까 잘 생각하세요. 내가 나 자신으로 자아실현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식을 낳아서 자아실현 하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어.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가지고 얘한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자식은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나한테 잘해준 건 고맙지만 내가 해달라고 했냐고.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 거고 그 결과의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아도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행복하고 싶어서 자식 낳죠? 자식이 얼마나 많은 행복을 주는데요, 부모님한테. 그걸로 자식은 모든 걸 다 한 거예요. 물론 진짜 나쁜 짓 하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안 그래도 부모님한테 고마운 건 다 알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라. 이건 사랑이 아니죠. 내가 이렇게 줬으니까 너도 이런 거 들고 그게 무슨 사랑이야. 네가 어떻게 해도 나는 이렇게 줄 거야. 그게 사랑이지. 그렇죠, 여러분?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얘기한 객관화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너한테 너 왜 이렇게 안 해? 쟤는 저렇게 하는데 라고 얘기하는 게 싫어지듯이 여러분들도 솔직히 속으로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되라고 얘기할 거면 나도 뭐 부모님 골라서 태어나라고 했으면은 여기서 태어났겠냐 이런 생각 들잖아요. 부모님도 그냥 모자란 점이 있는 하나의 인간이고 우연히 우리는 만난 거예요. 서로 인간으로서 예의를 지키면 되는 거지 우리는 부모님을 비교하게 되죠. 다른 부모님은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야 쟤네 부모님은 저렇게 해주는데 우리 부모님은 왜 그렇게 못해줘?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서로 다 마음을 맞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보면 쉽습니다. 제가 동문회 하잖아요. 그러면은 20년 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애들 그대로 만나요.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아니요. 그럼 니들이 그냥 친구들끼리 서로 애 낳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너네가 부모님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내 친구들 보면은 진짜 괜찮은 애들도 있지만 진짜 병신 중에 병신도 있죠. 저런 게 애를 낳고 그 다음에 쟤 정말 이해 안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이 그냥 애 낳아서 부모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부모님은 상당히 감사한 존재인 거고 여태까지 많은 영향을 끼쳐온 부모님은 사실인 건데 그 부모님의 레벨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냥 걔네들은 그냥 친구고 뭐 부족한 게 있고 쟤는 왜 저럴까 이런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으로 부모님을 보게 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쉬운 일만은 아니고 어려운 일이기는 한데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구분을 지어서 생각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는 게 우리 김 작가 서상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모님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요령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요령. 일단 이제 부모님을 하나의 인간으로 보는 그 시선 자체가 필요하고 나의 마음이.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본인의 성격이나 심리를 좀 파악을 하시는 거를 저는 권해요. 제가 심리학을 뭐 전공한 건 아니지만 너무 이제 좋아서 공부를 했는데 인간관계 개선에 실제로 도움이 많이 돼요. 내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부모님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유튜브 채널 운영한다고 얘기하셨죠? 네, 그거 보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멘토를 찾아보세요. 부모님 말고 다른 어른. 그러니까 다른 나한테 좋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어른을 찾아보셔서 어른이라고 다 우리 부모님 같지는 않구나. 내가 원하는 길을 이끌어 주실 그런 선배나 그런 분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친척분들 중에서 찾아보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자기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다 또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되겠지만 공부 말고도 여러분들이 사실 살면서도 스스로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지금 할 일 제대로 하고 있는 거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아니지 다 본인만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내가 내일 똑바로 하잖아요. 나이 먹어서도. 그러면 부모님들이 아무리 독단적인 부모님이라고 해도 자식도 어려운 자식이 있어요. 자기 일 똑바로 하는 자식한테는 부모님이 막 이래저래 못해요.
자기 똑바로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 되니까 계속 본인들의 어떤 그런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터치를 하려고 하고 근데 이제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고 기준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부딪히는 건데 여러분이 할 일 똑바로 하시면서 부모님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온전한 인간으로 성숙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